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디입니다. 오늘 정말 급하게 영상 하나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바로 이것 때문에 뜨거웠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초전도체 개발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국내 연구진이 상온의 초전도체 개발 논문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초전도체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체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체라는 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물질이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철과 구리 같은 대부분의 금속, 메탈은 전도체로서 전류를 전달하는 전선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즉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러한 물질인데 초전도체다. 이 초전도체라는 건 전기 저항이 제로, 0인 상태의 물질입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초전도체 자체는 현재도 개발되고 또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이나 또 초고압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들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을 받은 상온 초전도체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를 구현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2023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팀이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초전도체에 관련한 논문 2편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논문에서 과 인회석 결정 구조인 LK99라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이 물질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 온도가 섭씨 127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해당 논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논문에 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서는 초전도체 LK99 제조 방법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이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질의 전자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자의 조건과 위치가 형성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논문에 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이 실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초전도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에는 전기 손실이 없는 초고효율의 전력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전혀 없는 송배선 설비나 또 배터리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 기술적인 부분, 미래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초저전력 반도체, 호소형 양자 컴퓨터 등의 인류가 꿈꿨던, 그리고 우리가 왜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었던 그런 기술들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계도 깜짝 놀랐고 이 학계의 깜짝 놀란 이슈들이 이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관련주들이요, 여러분 무려 5종목 이상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고 핫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건데 제가 일단 보기 쉽게끔 쭉 나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30%의 급등률을 보였었던 서남이라는 기업인데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을 이용한 고자장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초전도 선제, 초전도 자석,
초전도 선제 제조 장비 등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전도체 관련주와 굉장히 좀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오늘 파워로직스도 29%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보호회로나 중대형 배터리백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초전도체 개발을 주장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전도체 관련 주다라기보다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그러한 연관성이 부각이 된 기업이었죠. 세 번째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초전도 코일을 비롯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토카막을 포함한 플랜트 장비의 보호를 관장하는 CIS 비상시 중앙 제어 시스템을 보유한 그러한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실 기업이 덕성입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4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균일 중력 제어 장치와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용 회전 손실 자동 측정기 및 측정 방법 등의 특허 등을 출연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혁과 합성 수지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초전도 사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미비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제강 역시도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KAT를 통해서 융합로용 초전도 선재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볼 기업이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사실 신성델타테크는 핸디형 청소기나 이 로봇 청소기 OEM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파워로직스와 같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파워로직스는 11.5%이고요.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52%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P&E 역시도 29.59%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나 각종 장비 시험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발전소 여자기용 전원 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있는데요. 일단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K-스타의 이 프로젝트에서 초고온의 플라즈마로부터 토카박 내부의 장치를 보호하는 PEF 제작 등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종속회사인 비츠로넥스트는 2020년 고려대학교와 함께 코넥스알이라고 하는 연구법인을 설립을 해서 초전도 선형 가속기용 고출력 커플러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텐데 비츠로테크가 보유한 그러한 회사가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는 코넥스알이라는 공동 연구법인을 통해서 이 초전도 관련한 기술들을 또 개발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아모텍도 보시겠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칩이라든지 안테나 부품 제조업체인데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주장하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기업들보다 적은 지분율입니다. 2.1% 정도의 지분율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좀 이 기업들과 종목들 보니까 이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분 보유에 관한 이슈들이 또 초전도체 관련주와 부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들에 관해서 업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문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면 이러한 테마주들이 사실상 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논문이 신빙성을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초전도체 관련주 생각보다 랠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급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